자, 명품 논평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치 이슈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성대 조경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4당 대표를 청와대 초청해서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합니다. 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소통에 나선 게 1년 3개월 만의 일인데 이번 간담회에서 그 여야정 협의체 재가동 그리고 제1야당 대표와의 단독 회동 성사 여부 여러 가지 관심들이 있던데 좀 짚어주실까요? 네, 사실은 조금은 더 자주 하셨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대통령은 누가 뭐래도 여야를 떠나서 전체 국민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어떤 현안에 안 풀리는 문제가 있거나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은 항상 야당을 불러서 좀 협의하는 그런 모습을 진작에 자주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데 뭐 늦었지만은 지금 모임이라도 좀 충실하게 하셔가지고 남은 임기를 잘 마치면 좋겠죠. 만나자 해도 하도 안 만나준다니까. 아 그래? 그리고 그전에는 아니 그게 내용이 이랬죠. 네. 야당 대표들 전체가 오면은 만나고 그렇죠. 제1야당이 오면 안 만나겠다 네.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생겼던 거죠. 근데 그게 이렇게도 만나고 저렇게도 만나야 되는 게 저는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궐선거 국면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선거 앞두고 뭔가를 하는 것 자체가 청와대에서는 좀 부담스러운데 아유 일단 물론요. 그때 뭐 정상회담 마쳤고 그리고 대선도 뭐 한 1년 뭐 그럼요. 조금 안 남았으니까 이제는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1년에 하시고 네. 네 마무리를 잘 하셔야죠. 예, 예. 민주당이요. 네. 나흘간에 걸쳐서 집단 심층 면접, 그러니까 네, FGI를 했어요. 그러니까 응답자의 민주당 이미지로 네. 당 색깔인 파랑에 파란색 이어서 기존에. 내로남불 이거를 또 두 번째로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미운 털이 좀 많이 박힌 거죠. 그동안에 이제 국정 운영에서 국민을 힘들게 했던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거는. 네. 예. 근데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뭐 보니까 최초 연상 이미지 보니까 보수 빨간색 뭐 이런 네. 것들이 있고 부패 비리 친일파 토착 왜곡 박근혜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이런 이미지를 좀 탈피해야 되는데 당대표 선거 그 경선의 과정을 보니까 역시 그 옛날 정치인들 여러 번 했던 이런 분들의 말이나 이런 걸 보니까 참 이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미지를 벗기가 어렵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근데 네. 이제 두 당 다 이미지를 의인한 조사 결과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해줘가지고 두 분의 의견도 묻고 싶은데 응답자들이 민주당을 독단적이며 말만 잘하고 겉과 속이 다른 성과 없는 무능한 40, 50대 남성 이렇게 인식했고요. 국민의힘은 돈과 권력을 중시하며 엘리트주의를 가지고 있는 50대 후반에서 70대 꼰대 남성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보고 둘 다 있죠. 남성으로 표현됐다는 점. 그런데 사실은 국민의힘도 두고 보면은 엘리트도 아니죠. 사실은 그렇게 정치판에서 커온 사람들인데 어쨌든 엘리트라고 보는 거는 그것도 좋은 뜻이 아니고 뭔가 좀 국민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곱지 않은 그런 뭔가 좀 괴리돼 있다 이런 네. 느낌이. 여론조사 아까 얘기해가지고 이걸 말씀을 드려드려요. 네네. 여론조사 업체 엠브레인 퍼블릭이 지난 10일부터 나흘간 만 15세에서 54세 남녀 8그룹을 상대로 해서 집단 심층 면접 조사를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선거관리 홈페이지에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조사 결과를 조금 더 무겁게 받아들여 줬으면 하는 아유 생각이 그러면 드네요. 그럼요. 자, 대권 얘기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제 대권 주자들이 더 이상은 물러설 곳이 없어요. 한 명씩 나와서 본인들의 이제 의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윤석열 전 검찰총장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하고 투탑이죠. 약간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둘 네. 사이의 차이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론조사 기간이나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가 있는데 여전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이렇게 이 본인의 어떤 의사 표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몇십 %를 유지하면서 이재명 전 지사와 경쟁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그만큼 높다라고 하는 걸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를 좀 확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에 대한 네. 그 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변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뭐 어디 가서 반도체 공부를 했니? 예, 신문에 그런 기사가 일거수일투족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아직 뭐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있다니까. 분명한 거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예, 예. 저도 이제 제가 아는 어떤 분야에 이 사람 얘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깊이 있게 열심히 공부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게 옳다고 생각이 되는 게 물론 검찰에 있으면서 이제 정치권을 들여다봤기 때문에 정치의 생리는 알겠죠. 예, 예. 그런데 정치의 생리를 아는 것만 가지고 국가 일을 경영을 할 수가 없고 국가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분야에 대하여서 기초적인 핵심적인 부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다른 분들도 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이낙연 전 대표, 네.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 그리고 뭐 이광재 네, 의원, 네, 뭐 이야기를 이런 했대요. 김두관 뭐 의원도 그렇고 이런 네, 분들이 네. 이제 이재명 독주론 네. 이것들을 어떻게 이제 견제하느냐, 뭐 합종 연행이 얘기가 나오던데. 합종 연행을 해도 과연 효과가 있겠나?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현 민주당이지만은 현 민주당의 집권 세력에서 한 발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강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려운 가운데서 그런 여러 가지 공격과 여러 가지 개인적인 여러 법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뚫고서 경기도의 그 뭡니까 도에 대한 행정을 갖다가 잘해왔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예, 예. 이분에 대한 지진이 있는데 다른 분들은 어쨌든 민주당의 본류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는 10%를 이번에 넘어섰습니다만은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그렇게 두각을 확 나타내기는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야권을 좀 살펴보면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뭐 굉장히 우위를 달리고 있음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네. 제3지대에 대한 얘기, 네. 김동연 전 기재부 장관, 네, 그리고 최재형 네. 전 감사원장, 네. 현 감사. 현 감사원장이죠. 아 죄송합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하마평에 오르면서 그렇죠. 네, 얘기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요. 어쨌든 이 세 분 다 네. 뭔가 그 기존의 어떤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질서에 대하여서 반기를 점잖게 들은 사람들이거든요. 점잖게. 네, 특히 최재형 그 원장 같은 경우에는 국회 답변 과정에서 하는 거를 보면은 와 선비적이다라고 하는 인상을 가졌거든요. 소위 조선시대 때의 그 어떤 권력에도 불구하고 선비 정신을 지켜나가는 그런 것을 본 것에 대한 이미지가 남아있는데 본인도 지금 아마 한 달 남짓하게 임기를 남겨놓고 있는데 뭐라고 아직은 말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예. 것에 대한. 그런데 아마 국민들의 여망은 그런 분들이 나와서 좀 경쟁을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좀 다양한 선택권을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강하죠 현재. 근데 세 분 다 여권에서 다 네, 자리를 했던 분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세 분이 다 네. 야권의 후보로 지금 하마평에 올라가는 게 그러니까 재미나는 게, 아이러니합니다. 네네, 재미나는 게 스스로 발광한 게 아니고 저쪽에 대한 어떤 그죠 반대 내지는 잘못된 것에 지적을 함으로써 본인이 이렇게 두각을 나타낸 그런 공통점을 지니고 있죠. 근데 어쨌든 뭐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현직이기 때문에 현직이죠. 지금은 쉽지 않죠? 뭐, 예, 뭐 네. 아무 뭐 어떤 행동을 근데 할수 지금은 없는 말을 할 상황이지. 수가 없는데 예. 이제 임기가 곧 끝나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고 나서는 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죠. 근데 벌써 이분의 스토리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 그럼요. 네. 근데 기대감이 높고 본인도 굳이 뭐 아닙니다라고 네, 손살이 네, 치지는 네. 않으니까. 않는 것 네. 같아요. 네. 예. 국민의힘 당대표 전당대회 네. 요즘 이준석 저는 신선하던데요. 최고의원. 네, 저는 신선하더라고요. 한 번도 국회의원 해본 적이 없는데. 영석 중진. 예, 영석 영석 중진이죠. 예, 영석 중진. 네, 그런데 정치의 이력은 꽤 길죠. 그래도. 아, 그렇죠. 네, 적어도 한 2선에서 3선 정도의 정치 경력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좀 보기 좋았던 게 이를테면은 본인이 당대표에 당선되고 난 다음에 당직을 선발할 적에 예. 절대 나를 도왔거나 그런 거는 감안하지 않는다. 네. 정말 그 어떤 그 능력에 따라서 할 거다라고 하는 거고 벌써 이제 다음번 총선이 있을 경우에 공천을 주는 문제도 굉장히 객관적인 기준을 세워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한국 정치 문화와 정치를 바꾸는 데에 상당히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좋은 그런 포석이라고 보고요. 나머지 그 경쟁자들이 이준석 지금 후보에게 네네. 가하는 공격이나 표현들을 보면은 참 좀
그런 어떤 신선도에서는 좀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자유민주주의 아유, 얘기했다가 그러니까 이런 그 낡은 정치 사고가 여전히 정치권에 남아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장유유서가 언제적 얘기예요. 홍준표 전 대표는 잠깐의 바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분도 마찬가지죠. 누가 바람인지는 두고 봐야겠죠.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지금 뭐 일반 여론조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당 안에서는 다를 거다라고 그것도 굉장히 얘기하더라고요. 웃기는 게 지난번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사실은 1, 2의 그 한국의 도시에서 당선시켰던 게 여론조사 아니었습니까? 네네. 만약에 당 내에서 지금처럼 50대 50이나 70대 30으로 갔더라고 하면은 지금 같은 결과가 안 났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걸 감안하면은 현재 아마 이 예비 경선에서는 50대 50이고 그죠. 네. 예. 본 경선에서는 70대 30인데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참 어떻게 사실 될지 모르겠어요. 확실한 거는 4.7 보궐선거를 통해서 야권 입장에서는 어떻게 선거를 치러야지 이길 수 있다. 네. 그리고 당을 어떻게 쇄신해야지만 이길 수 있다라는 거를 체득을 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렇게 강하게 반영하는 지금 구조가 안 되어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대로 앉아 있다라고 하면은 또 뭔가 국민들이 바라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을 거예요. 틀었는데 지금 새로 이제 원내대표 되신 분도 뭐 정치 경력이 그렇게 길지는 않으니까 시장은 하시고 했지만 그러니까 강하게 당을 리드해 나가기는 좀 어려운 거죠. 근데 본인도 선을 긋는 듯하면서도 신선함에 있어서 좀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건 이준석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연일 자기는 박근혜 키즈임을 강조하더라고요. 그거는 정치 공학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이 당원 투표가 50, 70인데 거기에서 이걸 얻으려고 하면은 티켓 쪽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런 그 정치적인 어떤 그 계산을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굉장히 영남권에 그 진성 당원들이 많이 몰려 있는 것도 사실이기 티켓 쪽에 때문에 더구나 많이 몰려 있죠. 예. 그래서 그게 뭐 정치공학적으로 보시는군요. 네, 그리고 또 사실은 여전히 한국이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리는 있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상당수 PK 인사가 유력 당대표 후보 캠프에 직접 참여하거나 다양한 라인을 통해서 지금 도와주고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 당장 지방선거가 내년 6월이니까 공천권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근데 뭐 이준석 전 최고가 물론 나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들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공천 자리는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일단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임기가 많이 남아 있고 그죠. 국회의원과 함께 시의원이라든지 기초의원들이라든지 이제 구청장 이런 여러 가지 자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이제 개인적인 연에 따라서 이를테면 이제 서병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호영 지금 그 뭡니까 후보를 갖다 민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개인적인 연들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개인적인 연들은 방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머리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기대하는 거는 정말 당을 이끌 수 있는 바른 인물을 마음속으로 선택하고 지지를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인데 아마 그렇게 안 될 거예요. 네. 그래요.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알고 내가 이번에 지지해줬으니까 나중에 나한테 공천권을 많이 주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당이 잘 돼야 본인들이 잘 되는 거지. 본인 살겠다고 하면 당이 죽는 거니까요. 그래서 큰 어떤 목표를 바라보고 그리고 두 당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소탐대실이 아니라 내년 대통령 선거의 승리를 통하여서 새롭게 5년을 잘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게 중요하겠죠. 뭐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 부산만 놓고 보면 부산 지역위원회 지금 보면은 뭐 지역위원장 자리도 많이 비어 있고, 엄청 비어 있죠. 보선 참패 후에 뭐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 보이는데 이대로 준비 괜찮을까요? 아이고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정치 신인들 같은 경우에 이게 정치라고 하는 건 항상 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되고 하는 그런 거니까 좀 좋은 정치 신인들이 있으면은 좀 멀리 내다보고 민주당 쪽에 위원장을 좀 맡아가지고 어떤 지역 정치와 전국적인 정치를 배워나가기 오히려 그런 기회가 지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대선을 나온다 그러면 부산 지역에 뭐 어떤 공약을 좀 내놨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일단은 뭡니까 이쪽에 경제가 지금 엉망이 되어 있으니까 뭔가 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난번 우리 그 시장 경선에서 나왔지만은 이를테면 대기업의 어떤 부분을 유치한다든지 항상 대기업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우리 한국의 경제 구조 때문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는데 뭐 삼성이나 뭐 LG나 이런 큰 기업의 어떤 부분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고 그다음 가덕 신공항은 줄기차게 잘 추진이 되도록 하는 이런 부분이 중요하죠. 예. 네. 그리고 2030 월드엑스포 추진위원장을 지금 다들 고사한다 하니까 뭐 전당대회 나온 후보들이 내가 2030 엑스포 반드시 유치시키겠다. 그거 하면은 또 부산 발전의 한 축이 예. 되니까 예. 그죠? 네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네, 예. 고맙습니다. 경성대 조경근 교수였습니다. 보는 것 같아요. 보궐선거가 있으니까. 우리는 예. 특히 또 보궐선거 하는 바람에 뭐 매번 선거하노 매년 선거하노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근데 지난번 보궐선거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찌나 너도 나도 부산을 잘 만들겠다 하는지 네. 그러면 이럴 거면 1년에 한 번씩 뽑자 하는 우스갯소리도 했었는데 여튼 부산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1441 청취자님 웃으면 복이 온다는데 진짜 그랬으면 좋겠네. 자갈치 아침에 17,647회 박사